검색을 한번 해봐. 내 그거 매번 담당자 바뀔 때마다 아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어디 마디가 붙었습니까?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부속 대기 기간은 수리 기간으로 안 본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빡치는 부분이 요 4번, 5번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컨텐츠를 하기 앞서 가지고 서버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참 기가 막히게 보험 출동 대기를 또 이제 점심도 걸으시고 제 방송을 고맙게 봐주고 계시네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서브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은, 느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확실한 거예요. 한 5년 동안 이제 뭐 연구해왔고 부딪혀 봤으면 이제 아는 부분이잖아요. 보험사에서 이거는 저기 긴급 출동 타시는 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금액적인 협의를 볼 때,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보상을 해줄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이 온도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상대 측 자동차 보험사가 오토바이에다가 배상을 해주려 할 때 좀 많이, 매우 많이 무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바퀴 달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따졌을 때 자동차는 그냥 콩 박으면은 거기 콩 들어간 그 부위만 고치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콩 박았다면 일단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피해 부위도 크고 또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뭐 잘해줘야 되는데, 야, 공업사하고 이거 쇼부 보는 거 치면은 있잖아요, 진짜 골 때립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 경험에 견주어가지고도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픽업부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어떻습니까? 이제 긴급 출동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삼성이 이제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오토바이 긴급 출동 서비스도 넣어놨습니다. 뭐 운행 불가 상태가 되면은 화재에 뭐 가입되어 있는 그 제휴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픽업도 해오고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삼성에서 되게 잘해주고 있다. 1륜차 긴급 출동은 지방에서 거의 못 씁니다. 자, 현실을 여러분 알고 가세요. 담당자분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칭찬을 할 부분.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 부분에서 삼성은 뺄게요. 삼성 빼고. 삼성은 정말 직원들도 친절하고 소위 말하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K자로 시작하는 요 보험사는 굉장히 싸가지 밥 말아 먹어가지고 진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비전문가 집단이 특히나 K사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 보험사가 어딥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상대방 보험사 물어보고 K자 들어간다? 왜냐면은 쇼부 보기도 짜증나고, 내가 뭐 잘못했어? 청구해가지고 받아올랐는데 너무 짜증나게 하니까 저 K사 그 꼴 보기 싫다. 그럼 이제 대놓고 잘하고 있는 데는 이제 이니셜을 쓸 필요가 없죠. 삼성화재, 현대해상, 어쨌든 만족하는 보험사, 제가 그동안 거래해온 데를 보면은 삼성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이고요. 이 두 가지 추천드릴게요. 삼성, 현대가 최고다. 뭐 제 경험상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삼성은 긴급 출동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은 사이렌 울리면서 그 픽업해올 거라고 레카차가 가는 경우가 없죠. 일단은 요 빡친 포인트에는, 일단은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은 센터 사장님 또는 용달자,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긴급 출동해가지고 자동차는 오는데 오토바이는 안 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그 시간에 용달업체에다 뛰어가지고 지금 사고 났는데 사고차 픽업할 사람, 또는 동네 그 센터 사장님한테 전해서 지금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긴급 출동 나고. 저는 새벽에 손님들 사고 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가지고 사고 뒤수습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긴급 출동이 자동차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긴급 출동을 넣어놨다. 삼성 역시 갓삼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삼성 서비스 센터 뭐 서비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삼성 카드도 그렇고, 삼성만 들어가면은 일단 엄청나다는 거, 뭐 서비스 만족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다음 대차 시스템이 개판이다. 자,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봅시다. 보험료 집어넣는 거, 특히나 유상운송 보험 집어넣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달 세팅 다 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사고 났어. 그러면은 오토바이 수리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참 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뭐 1주가 걸릴 수도 있고 2주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뭐 빠르면은 뭐 3, 4일 안에 나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최장 빨리 해본 거는 이틀 만에 다 수리 다 해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배달 세팅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보험 대차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 집도 있는데 그거 다 저희도 하거든요. 거의 다 어렵습니다. 배달 세팅 다 돼 있는 거를 풀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한다. 일단은 렌트카 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렌트카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대차를 해주는 건 무슨 경우냐? 교통비를 받아서 토스를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있지만 오토바이 사고 대차에 대한 업무 규정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걸로 대차 내주게 돼 있습니다. 환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차 다 필요 없고 내가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내 업무용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한 70만원 80만원 교통비를 그냥 풀로 지급하고 니 알아서 하세요. 뭐 오토바이를 빌리든 말든 니 알아서 하세요.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배달할 수 있는 업무용 오토바이를 대차해주는 거. 똑같은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그 급에 맞는 오토바이를 대차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그러지 못하니까 어렵죠.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 그 보험 대차가 성행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대차해 놓는 오토바이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대차는 안 되고 중형 승용차로 대차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오토바이 그 견적을 넣고 뭐하고 처리를 하면은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나 물어볼 때마다 이 오토바이가 뭐예요? 오토바이를 몰라요.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적서를 받고 이거는 파손이 났고 저거는 파손이 안 났고 요거는 뭐 줘야겠고 대충 겐또가 세워지려면은 그 오토바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보험사 그 대물 담당자 직원들이 오토바이 자체를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불러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존테스를 예로 들게요. 지금 존테스가 우리나라 국내 탑5 안에 들어가는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운트 들어간 등록 대수를 보면은 존테스가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몰라요. 존테스가 뭐예요? 검색을 한번 해봐. 근데 그거 매번 담당자 바뀔 때마다 브랜드 존테스 이 뭐예요? 어디 산이에요? 아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어디 마디가 붙었습니까? 검색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 이런 오토바이가 들어왔네. 당신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사부 업무 보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또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얼마나 수시로 바뀌냐면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최대 한 달에 3번 바뀐 경우를 봤습니다. 한 달에 똑같은 보험사를 해가지고 사고 수리가 3건이 들어왔는데 3번 전화할 때마다 담당자가 다 달라. 같은 핸드폰 번호인데. 그래서 계속 설명해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빡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또 삼성이네. 1년 반 동안 거래하고 있는 그 분이 계셨는데 안 바뀝니다. 삼성은 딱 승진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업무 쭉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보험 가입은 삼성으로 하세요. 저도 제 오토바이 보험들 현대해상 아니면 삼성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부속 대기 기간은 수리 기간으로 안 본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빡치는 부분이 요 4번, 5번일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제 차가 꿍 박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후진하다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긴급 출동 그거는 제가 안 불렀어요. 왜냐면은 차가 그냥 꿍 박혔는데 그거를 견인을 해가서 간다? 일단 견인하면서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절대 견인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 탄데 그게 제 겁니까? 은행 거지요. 네, 어쨌든 다음날 이제 사람을 불러가가지고 렌트카 업체죠. 렌트카 업체 불러가가지고 차 가져가서 수리 다 끝나면은 배달까지 해달라. 오케이입니다. 자동차 이게 온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거기다가 외제차 부서는 또 따로 있다 보니까요. 그 외제차 부서다 보니까 그냥 내 차 입고시키고 수리 끝나면은 가져와. 그동안에 내가 탈 차 가져와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있던 국산 그랜저 값으로 렌트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별로더라고요. 내가 이것보다 더 비싼 차를 타든 말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GV80으로 대차를 받긴 받았는데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 BMW 엠팩이라면 또 다르지. 펀카하고 승용차하고 저는 이 구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젤 GV80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거의 안 타고 다니다 하다가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리가 끝나고 이제 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GV80을 타고 그 렌트카 업체는 또 갑니다. 자, 근데 오토바이는 어떻느냐? 내 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쿵 박았는데 그거 열 도장 입히고 뭐 하고 그리고 파주에 있는데 파주 서비스 센터를 안 맡기고 일산으로 보냈거든요. 그가 그나마 빨리 빼준다고 해가지고. 자, 근데 거기 입고되고 열 처리하고 뭐하고 부속 없어가지고 부속 대기하는 기간 해가지고 2주를 입고를 시켰습니다. 2주를. 그러면 저는 2주 동안 GV80 저 차를 렌트를 하겠죠. 그럼 렌트하면 렌트 비용 얼마예요? 대충 한 15만원이나 잡으면은 자, 풀로 땡겼을 때 2주 14일이죠. 자, 그냥 15만원에 칠게요. 210만원 나가는 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대차도 안 해줘. 중형 승용차로 나가래. 근데 또 중형 승용차, 그냥 기분 나빠서 승용차 타고 다닐래요 하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은 보험사에서 특히나 K사. 내가 보험 약관을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대차를 안 해줘요. 자동차 그거 보험 약관 알고 있는데 저희 약관에는 그게 없어요. 나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도 삔또 상하게 해가지고 그 고객한테 그냥 승용차 그 렌트 되니까 그 타고 다니든 말든 이놈 싸가지를 고쳐주려면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분도 그 K사 직원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놈 좀 연맥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그냥 승용차 그냥 타고 다니시든 말든 교통비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해가지고 알려드렸더니 저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험약관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니들이 한두 번 이야기했겠냐? 몇백 건이 넘는 보험 사고 처리를 하면서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나한테 사기를 치면은 되냐고 안 되냐고. 그래서 대가리 바꿔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보험 대차도 안 해줘.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 처리 도장하는데 그냥 2주 동안 있어야 됩니다 하면은 그런 값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데 오토바이는 대부분이 99%가 수입 이륜차지 않습니까? 수입 이륜차. 우리나라에서 부속을 만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부속이 없을 경우 부속이 날라와야 돼요. 부속이 날라온 동안 기간 대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수리 기간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수리 기간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통상 수리 기간. 그래서 아프릴리아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부속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태리에서 만들어서 오든가 이태리에서 항공으로 날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두카티 코리아랑 아프릴리아 코리아에서 해주냐고? 안 하지. 없어? 기다려. 이게 기본 스탠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판에서는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두카티, 아프릴리아도 초하이엔드 고퀄리티 모터사이클 브랜드인데 포르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항공으로 쏴라. 항공으로 쏘면 항공료까지 지불을 하겠다. 하루라도 수리기간 더 걸리는 만큼 손해가 막심하니까 차주들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빡 돌면은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 오토바이는 조심 안 해도 되나봐요. 통상 수리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부속이 없어서 한 2에서 3주 정도 걸려야 됩니다. 고객한테 차 내주세요 하면은 통상 수리 기간 생각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려는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보험료는 따지고 보면은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 가지고 유상운송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불을 하고 유상운송 보험을 들었는데 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에 만원씩이에요. 하루에 만원, 2만원씩 보험료로 빠져나갔는데 그거 보상해 줄 거야. 그것도 싫다. 그러면 수리 기간이 2주 동안이니까 2주 기간 동안 교통비 다 지급해. 그거 실제로 수리 들어가면은 3, 4일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비 이렇게 해봤자 5일 쳐줄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그래요? 그럼 그거는 고객하고 쇼부 보세요 하면은 고객분들이 그걸 멍청하게 또 그래요? 그런 값습니다 하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내가 대신 쇼부를 봐주는 편입니다. 사장님 바보예요?
내가 고객한테 뭐라 한다니까. 아, 바보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비로 받든가 아니면 정 사장님이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차 렌트를 하세요. 차 렌트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알바를 뛰든 뭘 하든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 자동차 그 뭐 보험 약관에 위배되고 그것도 이제 뭐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또 그렇다는 거지, 말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고객한테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고객이 모른다고 하면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삼성은 그런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삼성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교통비는 이만큼 나가고요. 통상순위기간 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사장님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뭐 10일치 넣어드리겠습니다. 15일치 넣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근데 이 K사는 알아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객 속여 먹으려고 하고 센터 사장들 진짜 물러보고 하는 데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험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십시오.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K사다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다 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쇼부 친다를 이상하게 배운 거죠. 저는 이때까지 수리 견적서를 FM대로 냈습니다. 자, 수리 견적서 FM이 어떠냐? 이 카우를 교체하는데 몇 분, 10분 단위까지 집어넣었던 적 있어요. 이게 진짜 FM이거든요. 5만원짜리 작업이야. 1시간에 5만원이야 진짜. 근데 이거는 카울 한 짝 가는데 10분 걸렸어. 그러면 얼마예요? 대충 뭐 한 만원. 이거 카울 가는데 이거 공임 만원. 이 카울 가는데 뭐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FM 견적서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공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임 많이 나옴. 근데 어떻게 쇼부를 보냐면은 공임이 많이 나오면은 오토바이 공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근데 공임 나와봤자 80만원이었거든요. 내가 FM 견적대로 때려줬을 때 80만원 이거 공임 너무 많다. 40만원은 줄이고 부속값을 한 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20만원 쇼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쇼 이상한 거잖아요. FM 견적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덤탱이 씌울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FM 견적서 써준 놈이 병신이에요. 오토바이 그 부품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소비자가 그대로 다 적어주면 그것도 병신이에요. 저는 그냥 FM대로 다 해준다 해가지고 부속값 얼마 공임 얼마 해가지고 이때까지 제출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해주는 바보야. 그러니까 200만원이면은 충분할 견적서를 400만원을 만든 다음에 300만원으로 쇼부를 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오토바이 판에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임 80만원이 비싼 건가? 아니, 저 이번에 그 수리 견적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뒷범퍼 하나 그 도장을 하고 열 처리해가지고 장착해가지고 끼우는데 공임이 120만원이에요. 120만원. 아니 자동차 반바 하나에 반바래. 자동차 반바 하나에 120만원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공임이. 근데 오토바이는 어쨌냐? 거의 풀카울에 준하는 사고라 가지고 풀로 카울 다 교체하고 거기에 공임 경직 해가지고 하니까 80만원 넣으니까 이거 비싸대. 시간이 그만큼 들었는데 뭐 어쨌든 쇼부를 또 이상하게 붙이는 것도 보고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토바이를 이 자동차라고 인식을 못하는 담당자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나마 좀 인간적이고 일처리도 깔끔하고 신사적인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토바이 보험할 때도 웬만하면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성화재 보험 가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소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할지언정 삼성화재에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로 속이 시원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부산 동부경찰서로 갈게요.